자, 그렇게 해서 오늘 며칠이죠? 3월 25일 날에 KBS 제49기 전속 성우공채가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군요. 근데 사실 참 타이밍이 참 애석하게도 이제 벚꽃이 막 피고 있는 남부지방은 이제 막 벚꽃이 막 피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벚꽃이 슬슬 피려고 한다는데 이런 타이밍에 딱 시험이 나와줘서 이번 연도 벚꽃놀이는 스킵해야겠는데요? 아, 나 진짜 기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벚꽃놀이 가려고. 어쨌든간 벚꽃은요 내년에 또 핍니다. 네, 벚꽃은 내년에 또 펴요. 내년에 가면 됩니다. 예?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공채. KBS 성우공채.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성우공채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식이 뜬 오늘 바로 제가 또 물어왔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 같이 한번 또 언제나 그렇듯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볼 예정입니다. 한번 쭉 볼까요? KBS 제49기 전속 성우 공모 안내. 능력 있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전속 성우, 남녀 구분해서 모집한다고 적혀 있고요. 남녀 각 0명 적혀 있습니다. 0명이라 함은 이제 필요한 인원만큼만 뽑겠다.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전에 채용되었던 인원들을 좀 살펴봤을 때 4명, 4명 혹은 뭐 5명, 5명 뭐 이런 식으로 뽑힐 확률이 매우 높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렇고요. 응모 자격의 경우에는 연령, 학력, 국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단 군필 또는 면제자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학교에 혹은 지금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군대를 막 이제 제대할 예정이시거나 그런 분들은 7월 1일부터 근무가 가능한 상황인지 요거를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해주셔야만 겠습니다. 다음 제출 서류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원서 포함해서 각 단계별 해당 서류인데요. 각 단계별 해당 서류라 하면은 이제 2차, 3차 시험에 각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요구하는 서류들이 생길 겁니다. 뭐 주민등록 초본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참하면 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음성 파일을 포함한 지원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KBS와 EBS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국들과는 조금 다르게 블라인드 채용을 우선은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다른 이력서 같은 거는 적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저도 안 받기 때문에 이력서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같이 살펴보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1차 합격자가 발표하기 전에 파일을 미리 올리면 특정성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구나, 누가 이런 파일을 올렸구나, 이런 게 다 이제 특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방송국에 문의를 드렸을 때 그런 안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험들은 몰라도 이번 KBS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온 다음에 자기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녹음했는지를 올려주시는 그런 정도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인한테 그게 또 안 좋게 다가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혹시 주변에 성우 지망생분들 중에서 유튜브에다가 저처럼 파일을 올리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번 시험만큼은 꼭 1차 합격이 전부 발표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요. 접수 기간도 나와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10시부터, 아직 아니죠, 내일부터죠. 2024년 4월 5일 금요일 14일까지입니다. 와우, 엄청 짧은데요? 보자. 와, 10일밖에 없어요. 시간이 어떻게 된 거야? 역대급으로 짧은데요? 이렇게 짧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그래도 한 2주 정도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딱 10일밖에 없군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또 학원 또 불나겠네요. 또 학원에 아마 굉장히 바쁠 것 같고, 정말 운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업 딱 한 번만 듣고 녹음본을 바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어요. 너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운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어차피 2차, 3차 올라가면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행 연습한다 이제 그런 생각하시고 너무 선생님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배우는 게 또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떨어졌으면은 다른 선생님들 말을 잘 들어야겠다 이제 그런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하는 대로 했는데 잘 결과가 따라줬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괜찮구나 이런 또 확신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드리고 이런 기회에 또 한 번씩 배워가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접수는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만 접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방문 이런 것들은 다 안 될 거예요. 인터넷 요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위에 적혀 있는 것처럼 14시까지입니다. 정각까지가 아니고 14시까지 이 부분 꼭 확인하시고 제출하셔야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모요강을 참조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모요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식으로 나와 있나. 1차 시험 문제 대본에 대한 mp3 파일 여기 파일명 되어 있습니다. 지원자 이름, 생년월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이름 누구누구누구 최종 진짜 최종 찐찐찐찐 최종 이렇게 했다가 그냥 내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 꼭 마지막에 이름 이런 식으로 본인 이름 언더바 생년월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제출을 꼭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확장자는 웨이브 파일 안 되고요. mp3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다른 방송국들이랑은 다르게 KBS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KBS에서 주최하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거든요. 요거가 만약에 본인 자격증이 있다 하면은 요거 사본도 같이 첨부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게 어떤 상황일 때 이 자격증이 어떤 식으로 장점으로 발휘되는지 이런 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밑에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1차 시험은 음성 파일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적혀 있듯이 자격증 제출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라고 적혀 있군요. 이게 원래 아마 전전이었나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점자일 경우에 KBS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을 내면은 그때 동점자일 경우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 1차 시험은 그런 말이 없어요. 동점자가 아니어도 가산점이 부여가 된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거 내년에 공부해야겠다. 저 교재가 있어요. 집에 교재가 있는데 너무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동점자한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제출자에게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무조건 공부를 해야겠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요. 1차 시험 합격자는 5월 9일이네요. 한 달 뒤입니다. 와우, 대교 어린이 TV나 대원 방송의 경우에는 한 2주에서 3주가량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달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더 늦게 나오는군요. 그만큼 꼼꼼하게 보시겠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에 대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음성 실기 심사를 보게 되고요. 수험표, 요거는 이제 음성 파일이랑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수험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험 보러 가면은 가슴팍에다가 이렇게 꽂고 가게 됩니다. 그때 신분증 원본 이거를 꼭 지참해서 가면 되겠군요. 집합 장소는 KBS 본관 2층 로비입니다. 이거는 가시면 다 안내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너무 지금부터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면은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일정은 이제 발표가 목요일이 나고 그 해당 주의 토요일에 바로 KBS 본관에서 진행되는군요. 그렇고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그로부터 11일 뒤에요. 이번 KBS 시험은 상당히 기간을 길게 두고 진행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심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면서 시험을 좀 내고 또 이제 지켜보는 그런 시험이 될 것 같습니다. 3차 시험도 있습니다.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보게 되고요. 이때는 신분증 원본과 초본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본관 2층에서 보게 되고요.
이거는 5월 25일 2차 합격자 발표하고 3일 뒤에 또 이제 시험 보게 되는군요.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또 4일 뒤에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시간이 넉넉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월 31일에는 합격자 소집을 하게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3차 합격자를 대상으로는 신원조사 이게 뭐 범죄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다는 말이겠죠. 제출 자료 심사, 채용 건강 진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합격자는 6월 28일에 3월 말에 시험이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좀 길게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KBS는 좀 이례적으로 좀 길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상위 동점자 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원래는 이제 한국어 자격 능력 그게 있으면은 동점자한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거였는데 이번 1차 시험은 동시 합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차 시험은 합격자가 잘하면은 예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3차의 기준은 평가 항목 중에서 표현력이 가장 높게 평가가 되고 그 다음 이해력, 그 다음 창의력 순으로 고득점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전에 한번 이걸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얼마나 이 대본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창의력 있게 재밌게 묘사하는가 보다도 창의력보다도 결국은 표현력이 더 우선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2차, 3차 시험에도 이게 처리 기준이겠지만 1차 시험에도 이게 아무래도 베이스로 깔고 가는 처리 기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한다면 창의력을 더 내세우기보다는 출중하게 이걸 이해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으로 녹음을 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합격자 처우 7월 1일자로 전속 계약을 하며 2년 동안 전속성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계약 후에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 있으며 1년차 평가 결과에 따라서 2년차 계약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속 성우는 전일 근무제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요. 전속 성우는 겸직 금치가 원칙이며 외부 출연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등의 활동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있군요. 요런 합격자 처우는 지금 생각하지 맙시다. 이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김칫국이야. 너무 이제 김치 수프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뒤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5번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 접수 및 입력 누락, 입력 착오,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원 공모 웹페이지에 있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랑 같이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쓱 다 읽어보세요. 나쁠 거 없습니다. 읽어봤을 때 나쁠 거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시간 조금 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지원 시스템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윈도우라든지 혹은 뭐 기본 뭐 웨일 이런 것보다도 크롬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여기 써 있네요. 또 그리고 마감 시각 14시에는 지원자 급증으로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유 있게 하루 정도는 텀을 두고 제출하는 것을 많이 권장드려요. 이 부분은 꼭 적어도 늦어도 한두 시간 앞에는 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좀 여유롭게 해놓으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대본 녹음 파일에는 대본 문안에 대한 본인 음성만 수록되어야 하며 이외에 배경음악, 자기소개 등의 일체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기계적 조작을 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실격 처리됩니다라고 파란색 볼드체로 적혀 있죠. 이게 이렇게까지 강조하시는 걸 보면은 매년마다 이런 분이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꼭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글쎄 어떤 분들이시길래 뭐 에코를 넣는다든지 뭐 그런 분들이 있나? 혹은 좀 더 몰입감을 좀 더 추구하기 위해서 배경음악을 깔고 내신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나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공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국 본인의 목소리 그리고 연기를 통해서 상대방한테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린 지망생들의 목적은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은 넣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코라든지 배경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시행하는 KBS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 사본 제출자는 등급에 따라 1차 시험에 가산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경과한 자료를 제출하면 실격 처리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도 일정 기간 동안에만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기간을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 내셔야겠네요. 접수 마감일 4월 5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만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서 중복 접수자 중복으로 접수하는 분들이 있구나. 지원 부문 남자 여자 오류자는 실격 처리됩니다. 적혀 있습니다. 실기시험 2차 3차 심사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 원본을 함께 지참하여야 하며 이를 지참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또 가서 본인인지 확인을 또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SNS 활동으로 인하여 KBS의 명예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SNS 같은 거 활동하실 때 2번씩 생각하고 올리세요. 아니 이번에도 이제 대교 어린이 TV에서는 아예 이력서에 SNS에 본인 SNS에 그 주소를 입력하는 그런 항이 아예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SNS가 거의 본인 명함이나 혹은 내가 어떤 식의 삶을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다 말해주는 거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과연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정도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SNS에 글을 올리더라도 뭐뭐 했는데 뭐 욕비리리 막 이런 거 쓰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 계약 후 1개월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 기간 중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정되거나 계속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허위 기재, 허위 제출 기타 부정행위 및 건강검진, 신원조사, 임용 포기, 수습평가 결과 등에 따라 결혼이 발생하는 경우 3차 시험 탈락자 중에서 고득점자를 순으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웬만하면 없겠죠. 웬만하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번째, 모든 응시자는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진행요원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본 공모 내용 일정 등은 KBS 내외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것들은 가끔 가다가 댓글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지망생입니다. 저는 성우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문의처가 있죠. 여기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가장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 요강을 빠르게 살펴봤어요. 살펴봤지만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겁니다. 저도 언제나 그렇듯이 처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제가 봤는지 간략하게, 그리고 만약 저라면 어떻게 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말씀을 나누는,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 가져볼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한다든지 혹은 왈가왈부한다든지 혹은 뭐 감나라 배나라한다든지 절대 아닙니다. 저 그냥 성우 지망생으로서 그냥 리액션 같은 거예요. 이거 정말 오해하시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저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살펴본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요거 언제나 해왔기 때문에 제가 뭐 선민의식이 있거나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본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언제나 그렇듯 여자 시험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뭐지?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읽은 거지 방금? 이거 나만 이해가 안 되는 건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좀 읽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단문, 일단 일반 단문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레이션 단문이 있어요. 이게 저번 시험에도 이런 거였던 것 같고, 저저번 시험도 아마 이거랑 비슷한 양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일반 연기가 있고, 그 다음에 10초 정도 간격을 두고 나레이션 연기가 있는 이런 식인데,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되게 빨리 되잖아요. 상대방의 대사가 없어도 대충 어떤 상황이고 어떤 그림이고 장소가 어디고 이런 것들이 좀 다 보이는데, 두 번째 나레이션 이게 와 진짜 어렵다. 이게 약간 제 개인적인 감상을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많이 챙겨봤던 게 그 이상문학상 막 수상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챙겨봤거든요. 그게 딱 이런 느낌이에요. 그게 보는데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 들면서 이해가 좀 안 된달까? 그런 느낌이네요. 뭔가 딱 읽었을 때 이거 딱 읽어보시고 바로 대본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내용이 어렵네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연기부터 봤을 때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다 20대에서 30대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딱 봤을 때 뭔가 그거지 않습니까? 보통 일단 엄마인 것 같고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아들 나이도 30대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연기를 하는 사람의 연령대는 정말 못해도 50 정도 될 거고 아니면 60 정도가 될 텐데, 본래 나이대보다 더 높은 나이대를 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해야 될 텐데, 문제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 그 나이대가 아닌 사람이 그 연기를 하려고 하면은 목소리에서부터 티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변성도 변성이지만 사실 좀 이렇게 진짜 엄마 같은 느낌, 천연덕스러운 느낌? 이제 그런 것들을 살리는 게 일단 주 포인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면은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둘 거는 엄마처럼, 딱 들었을 때 그냥 엄마 같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엄마의 흉내를 낸다가 아니라 엄마 같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내는 게 가장 1순위로 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상대방이 있는데 딱 봐도 답답하잖아, 상대방. 아들이 딱 봐도 선을 보고 온 상황인데 아들도 그냥 뭐 대충 뭐 밥 먹는데 뭐 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생선 발라서 아들한테 올려준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되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층되거든요? 점층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쓰러지는 느낌이잖아요. 감정의 에스컬레이드, 답답함의 에스컬레이드가 잘 보여지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은 문자 했어? 연락해? 하고 한 번 더 해요. 여기서 꼭 해, 알았지? 이거랑 요거는 달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거랑 여기서의 이거는 무게감이나 어떤 감정적인 복잡함이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점층되는 거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라면은 여기 지문에 막 써있진 않지만 행동선 같은 거를 좀 넣기 위해서 많이 할 것 같거든요. 아들이 말을 알아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아유 이런 거 있잖아, 드라마에 나오는 거. 답답해 아유 아유 이런 효과음을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차별화가 될 것 같고, 글쎄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한데 저라면 아마 그런 걸 넣을 것 같아요. 결국 이게 밥을 먹는 상황인 거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뭐 본인도 먹으면서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만약 저라면 상황을 나도 먹고 아들도 먹고 이걸로 좀 해놓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먹다가 답답해서, 봐봐요, 이게 말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제가 원본을 안 들어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다가 숨이 안 쉬어지네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나 같으면은 밥을 먹는 상황으로 가정할 것 같아. 아들도 밥 먹고 나도 밥 먹고. 그래서 한 이쯤에서는
알죠? 너무 격정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밥알이 막 튀어나가는 거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걸 저라면 넣을 것 같아요. 밥 먹다가. 장소가 어디겠거니라는 게 좀 바로 느껴지게끔. 딱 봐도 이게 뭐 밖은 아니겠죠. 집안일 것 같고 뭔가 테이블에서 앉아서 정갈하게 먹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바닥에 깔고 아시죠? 되게 편하게 먹는 거 있잖아요. 한쪽 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는 거 이렇게 먹다가 먹어 발라 먹어 야 이거 5,000원이야 5,000원 이렇게 되게 편하게 먹다가 물도 마시고 아유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나 배경이나 이런 게 딱 느껴지게끔 하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 직업이 여기 나와 있지만 마담 뚜지 않습니까? 마담 뚜가 이제 중매쟁이죠. 중매쟁이를 좀 이제 속되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어떤 천연덕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 같으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속이 깊고 차분한 엄마보다는 발이 넓고 체면이 중요한 엄마 같다. 그쵸? 예, 내용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너는 나처럼 외롭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하는 거 왜 몰라 해서 엄마의 마음이 다 있는 듯 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 다 맞는 말이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아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보다 아들에 대한 답답함이 그걸 넘어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처음에는 분명히 근데 이제 갈수록 아들이 답답하고 행동도 되게 막 남자답게 막 속된 말로 남자답게 하는 그런 것들도 전혀 보이지 않고 선을 보고 왔는데 남자가 더 해야지 너가 왜 안 하고 있니 그런 거에 대한 걸 보면은 아들을 위한 마음이 기반으로 깔려 있긴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나오는 마음은 답답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함이 더 주가 되게끔 저 같으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서사를 다 부여하기에는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뭘 더 강조해서 보여줄래? 라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요걸 베이스로 깔고 답답함이 더 겉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네요. 네,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연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여자분들이 이런 걸 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저렇게 엄마처럼 잘하시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방송국들에서 나오는 약간 되게 선이 얇고 되게 곱게 나이가 드신 어머니보다는 진짜 완전 천연덕스럽고 약간 얼굴도 약간 좀 막 두껍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 엄마처럼 하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쁜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 연기. 예, 전 개인적으로 이거는 소리는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소리는 뒤집어지면 좋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정갈하게 내긴 내되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뽑자 이거보다 연기를 잘하니까 이 사람을 뽑자 이거일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에 완전 포커스를 맞추는 대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예. 다음 나레이션이 문제인데 와 이거 진짜 어떡하지? 근데 사실 좀 다행이에요. 이게 요런 식의 난해하고 어려운 게 1차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잖아요. 이런 게 2차, 3차에 나오면 진짜 수비 턱 막혀요. 진짜 이거 왜냐면 시간이 5분밖에 없는데 5분 동안에 내가 내용 파악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건 5분으로도 내용이 파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2차, 3차 가서 이런 걸 딱 만나면 진짜 턱 막히거든요. 숨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고 힘들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차에 나왔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이거가 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지금 파악이 아직도 안 돼. 저 죄송한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진짜로. 읽고 왔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글쎄요. 이 화자의 상태가 1인칭 나레이션인 것 같죠. 일단은 본인이 이 사람이 된 것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상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은 뭔가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원본을 안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딱 보고 나서 느껴지는 거는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자폐 스펙트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파편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과하게 왜곡되게 느끼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눈부신 날이다. 아스팔트는 아른거리며 빛을 내고 칼로 밴 듯 군중을 헤치고 나가고 뚜렷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인도의 사람들은 때로 모여있고 차들이 내는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다. 나는 천천히 걷고 사람들은 내게 부딪힌다. 천천히 걷고 사람들은 내게 부딪힌다. 부딪히면서까지 걸을 일이 있나?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실제로 부딪힌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고요. 채 1km를 가기도 전에 내 걸음은 빨라지고 두 눈의 긴장은 풀리고 두 귀는 소음으로부터 해방된다. 여기저기 끝없이 전진하는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누군가의 얼굴, 몸짓이 되살아난 내 주위를 잡아끈다. 도시가 들리고 그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한다. 도시가 들린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든 혹은 이 사람이 뭘 해서 되게 불안하거나 긴장되어 있는 상황인 걸로 전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인 상황 같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뭘 했든 혹은 내가 어떤 질환을 겪고 있든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로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더 과하게 와닿는 거야.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좀 정신 없게끔 살리는 게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빠르게 말을 한다. 나는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박자를 놓친다. 박자를 놓친다는 건 걸음의 박자를 놓친다는 걸까요? 그런 거겠죠? 이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고 느끼고 하는 게 과하게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주의력 결핍이라든지 어떤 뭘 했기 때문에 과하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주의력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걸 살려야겠죠? 그럼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도 본인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본인이 집중력에 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질환자로 생각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이 잘 살려지게끔 말투나 이런 거에서 살려야 될 거고 혹은 누군가를 죽이고 왔든지 뭔가 심각한 일을 정신력이 빈약해질 정도로 과하게 정보에 대해서 수긍하고 상대방한테 어떤 그런 걸 계속 느낄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야만 이게 납득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글을 남한테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글을 가지고 이해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인 것 같거든요. 이것만 보고 하기에는 앞에 어떤 전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사를 뭐 원작 그대로 해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나름대로의 전사를 본인이 명확하게 짚어놓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저라면 지금 제가 일견 드는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정신이 없든지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과하게 정보가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말을 똑바로 하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눈부신 날이다. 아스팔트는 아른거리며 빛을 내고 이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야. 더 과잉되게 말하겠죠. 눈부신 날이다. 아스팔트는 아른거리며 빛을 내고 사람들은 칼로 밴 듯 군중을 헤치고 나아가고 건물들은 보기 드물게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뚜렷하게 도드라져 보인다. 과하게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얼굴이 몸짓이 되살아난 내 주위를 잡아끈다. 점점 정신이 없게끔 막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상대방의 대사가 있는 게 문제야. 이건 또 정상적으로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게 어렵네. KBS의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그 전에도 있긴 했어요. 두 번, 작년이었나 자작년이었나 그게 남자 그 뭐지? 전쟁을 겪었던 그 노인인데 박물관의 그 경비원 역할을 하는 사람 막 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던 거 있잖아. 그때도 되게 난해했거든요. 그거 이후로 지금 이렇게 난해한 걸 처음 봐요. 근데 저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정상적이게 읽을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박자를 놓친다. 이거 다음에 실제로 웃을 것 같은데요? 실례합니다.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피부색이 어두운 매력적인 중년 커플이 사람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이 나와 나란히 걷게 되었을 점 남자와 여자에게 말한다. 이렇게 좀 웃음을 넣을 것 같아요. 정상인이 아닌 것처럼 할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이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사람, 이란 느낌이 들게끔 연기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중점을 두고 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나레이션이라고 해서 너무 답답하고 정확하게 읽는 거, 그런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건 좀 더 라이브한 느낌이 더 많이 살게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가 되게 궁금하게끔 하는 거에 초점을 저라면 맞출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진짜 역대급으로 어렵네요. 진짜로 1번도 어렵고요, 2번도 어려워요. 그래서 와, 이번에는 제가 정말로, 제가 항상 그 대본 보면은 난이도가 어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최초로 5점 만점에 5점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어렵네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남자 거도 갈게요. 남자 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안 읽어봤기 때문에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와, 어떻게 된 거지? 일단은 남자 시험 문제를 보고 왔습니다. 일단 사실 첫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제가 딱 봤을 때 두 가지로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황은 이 사람이 진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착한 사람, 혹은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놀아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두 번째 상황은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얘들아 일로 와봐. 야, 너희들 영웅 뭔지 알지? 영웅 세상 구한 사람이야. 근데 정말 많아. 그래서 영웅 절대 영세를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꼬아가지고 애들을 뭔가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애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좀 꼬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진짜 착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가 됐든 간에 둘 중 하나는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만약에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잘 놀아주는 그 느낌을 살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사람이 악당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악당이라서 본인의 저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게끔 숨기면서 아이들을 꼬시려고 하는 그 목표가 잘 느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뭘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두 번째 거 설정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제가 뭐 유괴범이라든지 혹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 애들을 애두르는 거잖아요. 혹은 애들을 유괴하려고 하거나 그런 상황으로 가정을 하면은 재밌는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애들은 어리고 그러니까 어른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잖아요. 애들은 아이들한테 말할 때는 이게 말이 되는데, 어른인 사람이 봤을 땐 누가 봐도 이게 안 좋은 의가 있다는 게 느껴지게끔 연기하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식의 연기, 그러니까 만약에 착한 사람이 그냥 아이들을 이렇게 보듬기 위해서 하는 얘기면은 재미가 사실 있게 하긴 힘들 것 같은데, 단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를 보여준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는 대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말 보이는 그대로를 잘 살리든지, 아니면 어른의 시각에서 재미있게끔 잘 살리든지, 그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전략을 짜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데요. 저도 악당이라고 생각했어요. 철딱선이 없는 30대 백수 아저씨가 심심해서 애들한테 장난치는 것 같은데,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느껴지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느낌이라면
내가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연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맞는 연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옳다 틀리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본인이 했을 때 재밌게 잘 살릴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충분히 재밌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사실 문제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두 번째 거 나레이션이 진짜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자신의 의지로는 뭘 쓴 적이 없다. 문득 내가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은 원래 글을 쓰던 사람이야. 근데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쓴 게 없어. 근데 이번에야말로 비로소 글을 쓸 수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무언가 뭐든지 해야 됐고 그 불안은 너무나 거대했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의지론 쓴 적이 없다. 그럼 누군가의 의지론 쓴 적이 있다는 뜻이겠죠?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주 갑작스럽게 떠올랐다. 그것은 그 불안감이 엄습해온 이후였다. 무엇인가를 해야만 했고, 이게 지금 뭐야 같은 말이잖아. 미치겠구만 진짜. 하루 중에 가장 좋은 때였지만 이제 해질 무렵은 아주 불안하다. 아주 끔찍하게 불안하다. 이 화자는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난 여기 앉아있다. 나는 혼자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 불안감이다. 혼자 앉아 남아있다. 여기에 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 나는 내 집 다락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지금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다. 막 쓰기 시작했을 따름이지만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좋은 생각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다. 와, 어떡하지? 이게 일단 중언부언이라고 하죠, 이런 말을. 그러니까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야. 보면은 앞에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난 뭐든지 해야 됐고 그 불안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써야 된다. 그 말 했어? 한 번 또 했어요. 한 번 또 해요, 여기서. 그리고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는 까닭에 나는 이 소설을 쓰고 있다.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나는 혼자다. 그것이 이 불안감이다. 그리고 불안감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집에 나 혼자 남아있고 그거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어라는 거를 5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단문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불안한 상황이라는 뜻이겠죠.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했던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도 결국은 아주 정갈하게 말하는 거는 아닐 것 같죠? 뭔가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나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 문득 내가 글을 쓸 수 이렇게 읽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읽지는 못할 것 같고 불안감이 엄습해온 것은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이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쓴 적이 없다. 문득 내가 글을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식으로 좀 아주 심각하게 몰입해서 읽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불안하다, 나는 글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재차 강조를 다른 말로 계속 바꿔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를 듣는 사람이 느껴지게끔 하면은 그게 이 대본의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자 문제랑 마찬가지로 현장감이 있게끔 쓰는데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나레이션들은 굉장히 여태까지 많이 나왔던 류의 나레이션들과는 다르게 약간 좀 변칙적이고 되게 현장감이 있는 나레이션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아주 편안하고 듣기 좋고 띄어쓰기를 잘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나레이션이 아니라 이 화자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나레이션. 그러니까 이거는 1인칭 나레이션 독백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나레이션이라기보다는 연기처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KBS는 저는 그런 식으로 녹음할 것 같네요.
와, 근데 진짜 어렵다. 근데 일단 딱 봤을 때 그래도 여자 문제보다는 난이도가 좀 난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 다 어렵네요. 5점 만점이면은 개인적으로 4.9점 같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정말 어렵네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여자 대본의 1번 문제는 목소리가 예쁘고 이런 거보다도 연기를 잘하는 거에 초점 맞출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남자 1번 문제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설정했던 그 설정,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는 남자인데 얘기를 해주는 거거나 혹은 아이들을 꿰기 위해서 뭔가 어떤 재밌는 말 이런 걸 하면서 속내를 감추고 있는 그런 악당이거나, 둘 중 어떤 역할로 상정을 하더라도 목소리가 나쁘게 할 것 같진 않아요. 무조건 더 정돈되고 잘 잡혀있는 목소리처럼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여자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아주머니 같은 철면피 깔고 말하는 그런, 아이고 이 화상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살게끔 하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출 것 같고, 그리고 나레이션은 남녀 둘 다 그냥 딱딱하고 그냥 우리가 많이 봐왔던 나레이션보다도 현장감이 있고 좀 더 어떤 그 화자의 상태가 더 잘 느껴지는 그런 나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KBS 대본을 쭉 살펴봤는데요. 진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선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정답이 아니고 제 의견일 뿐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봤다. 그렇고요. 근데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대본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어요. 많이 좀 당황스럽고요.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을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생각을 깊게 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식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를 좀 깊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 좀 자기만의 재밌는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남들이랑 조금 다르면서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그런 연기를 찾아내는 그런 재밌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사실 되게 어렵고 난해하다는 뜻은 결국 모두가 다 난해하고 어렵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려운 만큼 남들도 똑같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게 있는 문답들 같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만이 내리는 그 정답을 최대한 설득력이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그런 연구의 시간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렇고요. 오늘 살펴보기 잘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차 합격자 발표 그때가 나면은 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붙었든 떨어졌든 간에 전 언제나 어떤 식으로 녹음했는지 파일을 공개하는 시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저는 왜 그렇게 녹음했는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한번 더 가져볼게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대본 보면서 머리 한번 싸매시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아요. 저도 이제 방송 끄면은 한번 깊게 딥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만은 또 공채가 나와서 또 많은 분들께서 좀 두근두근 하신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대본이 나와서 많이들 복잡하신 심정이시겠지만 그래도 공채가 나왔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즐거운 고민 한번 해보면서 재밌게 또 연기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녹음 잘 하시고요. 녹음한 다음에 시간 좀 나시거나 하면은 벚꽃 좀 있으면 핀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부터 필 거예요. 한번 보고 오시고 바람도 한번 쐬고 그래야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유도 갖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소원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뵙죠. 끝!